네, 21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companies interested in delighting customers.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for부터 customer까지 묶으시고요. 회사는 회사인데 관심이 있는 회사. 어떤 것에? delighting customer. 우리 고객들을 delight 하면 기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죠. 고객들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회사에게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여기가 잘 연결이 안 되신다면 이 사이에 which와 are이 생략이 돼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exceptional value and service. 자, exceptional 하면 exception이 원래 예외란 뜻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이런 뜻이 있죠.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뛰어난 이런 뜻이 됩니다. 아주 뛰어난 가치와 서비스는 become 됩니다. 어떤 것이? The overall company culture. 자, 회사 전반적인 문화, 전반적인 회사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회사 문화 자체가 우리는 고객을 위한 그 고객 가치와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 뭐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읽어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접속부사 잘 봐두시고요. Year after year, 해가 갈수록 해마다 Pagano ranks at or near the top of the hospitality industry.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파자노라는 회사는 랭크가 동사죠. 어떤 순위를 차지하다 라고 해석하시고요. 어떤 순위를 차지하고 있냐면 at or near the top. 우리 at the top 하면 최상위를 차지하는 거고 near the top 하면 우리 상위권을 차지하는 거겠죠. 최상위 근처니까 탑과 함께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가 봐요. 어떤 업계에 있어서 of the hospitality industry까지 묶으시면 우리 hospitality 하면 원래 환대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굉장히 우리를 환대해주는 업종이 있죠. 예를 들면 숙박업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업계에 있어서 최상위 또는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In terms of 부터 괄호를 묶으시면 얘는 뭐뭐의 측면에서 라는 뜻이 있죠. 어떤 측면에서? 고객 만족도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상위권을 차지하는 그런 회사라고 해요. 자, 그럼 그 회사의 특징이 뭘까요? The company's passion for satisfying customer. 여기까지만 해석해보면 그 회사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우리 satisfy 하면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니까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회사의 열정은 is summed up. 자, 너희는 is 앞에서 끊으시고 원래 sum up은 한 단어로 하면 너희가 알고 있는 summarize 우리 요약하다 라는 뜻이 있었죠. 요약하다인데 이제 수동태로 나와 있으니까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열정은 여기에 요약이 되는구나. 어디에? In its credo까지 묶으시고요. credo는 주어진 단어로 신조라는 뜻이 있죠. 그 회사의 신조 안에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신조는 이런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신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약속합니다. 어떤 것을? that 이하 사실을 약속하네요. Its luxury hotels will deliver a truly memorable experience. 그래서 그것에 우리 luxury 하면 사치스러운 굉장히 고급 호텔이 will deliver 전할 것이다, 제공을 할 것이다. 어떤 것을? truly, 진정으로 기억에 남을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를 사용하시면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자신감 있게 신조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오른쪽 보시고 자, 고객을 기쁘게 하는 회사는 전반적인 회사 문화 자체가 아주 뛰어난 가치와 서비스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객 만족도 1등 회사의 예시를 봤었는데요. 이 파자노라는 회사는 일단 서비스업이 영어로 뭐였죠? Hospitality Industry라고 표현을 했고 이 회사는
고객 만족의 측면에서 우리 고객 만족도 역시 어렵지 않게 customer satisfaction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되게 상위권을 차지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신조어는 뭐다? 우리의 고급 호텔이 제공을 할 거다. 정말로 진정으로 기억에 남을 경험을 제공할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한번 지우고. Although a customer-centered firm seek to deliver high customer satisfaction relative to competitors.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customer-centered 우리 이 표현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고객 중심의 회사는 seek to 자 우리 seek 하면 추구하다 라는 뜻이니까 제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것을? high customer satisfaction 높은 고객 만족을 제공하려고 이제 제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어떤 것에 비해서 우리 relative to 하면 뭐뭐에 비해 라고 해석하시고 competitor 우리 compete 하면 경쟁을 하는 거니까 경쟁사들이 되겠죠. 경쟁사들에 비해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전달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although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it does not attempt to maximize customer satisfaction.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does not attempt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요. maximize 최대화하려고 하진 않는다. 어떤 것을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려고 하진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부분이랑 좀 다른 내용이 나왔죠? 분명히 고객 만족도를 이제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최대화하려고 하진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우리 좀 뒷부분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A company can always increase customer satisfaction by lowering its price or increasing its services. 자,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한 회사는 항상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부터 끝까지 묶으시고요. 방법 첫 번째, 간단해요. Its price, 가격을 낮춤으로써. 두 번째는 increasing its services. 그들의 서비스를 증진함으로써.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가격, 제품 가격이나 그 서비스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문제는 뭐죠? 하지만 이것은 may result in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result in 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야기하다죠. lower profits, 더 낮은 수익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가격은 확 낮추면서 서비스를 많이 주려면 당연히 그 기업이 가지는 이익은 최소화될 수밖에 없겠죠. Thus, 따라서 그러므로 또 중요하죠. 따라서 그러므로 마케팅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To generate customer value profitably.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창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customer value, 고객을 위한 거가 나오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잘 보셔야 되겠죠. profitably, 우리 이윤을 내면서 이윤이 있게 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윤을 내면서 고객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둘 다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앞문장이 되겠죠. 이것은 어떤 걸 필요로 하냐면 굉장히 delicate balance,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그런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죠? The marketer must continue to generate more customer value and satisfaction. 여기까지만 하시면 마케터 하면 우리 마케팅 담당자죠. 마케팅 담당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Continue to generate. 계속해서 창출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더 많은 고객 가치와 만족도를 계속해서 창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but not 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must not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Give away the house. 그냥 집을 줘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이윤이 떨어지게
그냥 다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냥 줘버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회사의 수익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고객 중심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제공하려고 하죠. 방법이 뭐냐면 가격을 낮추거나 서비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2번이 중요했죠. 그렇다고 고객 만족도를 최대화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다? 그러니까 집을 그냥 줘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회사의 수익성을 이제 위기에 빠뜨리면서까지 그렇게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업 마케팅은 우리 둘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그것이 profitably 수익성이 있게 수익을 내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22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problem with simply adopting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문제점은 문제점인데 어떤 문제점이요? 단순히 adopting, 우리 adopt 하면 채택하다, 입양하다 라는 뜻이 있죠? adapt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adapt는 적응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워보세요. adopt 할 때 여기다 아기 얼굴을 그려놓고 이제 오가 들어가니까 얘는 채택하다, 입양하다 라는 뜻이 있다는 거. 어쨌든 어떠한 대중적인 방식의 parenting, 우리 parenting 하면 parent가 부모니까 얘는 양육하다 라는 동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방식. 어떠한 대중적인 양육 방식을 단순히 선택하는 것의 문제점은 is 앞에서 끊으시고요. that 이하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It ignore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이라고 되는데 그것은 무시합니다.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simply adopting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을 가리키겠죠.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인기 있는 대중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variable 하면 얘가 변수죠. in the equation 괄호 묶으시면 equation 하면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방정식이 있어요. 아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아이를 딱 집어넣었더니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The uniqueness of your child. uniqueness 하면 독특함이죠? 그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다 아이마다 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를 잘 수면에 이제 들게 하는 거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 수면법을 따랐는데 이게 우리 아이한테는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떤 예민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So, rather than insist that one style of parenting will work with every child 여기까지만 먼저 할까요? So, 그러므로 rather than 네모 한번 쳐보시고 우리 rather than 하면 보통 A rather than B라고 해서 명사가 오는 걸 많이 봤을 텐데요. 여기처럼 문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가 생략이 되는데 rather than we insist that one style of parenting will work with every child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기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이라고 해석하시고 우리가 that 이하 내용은 하나의 양육 방식이 will work with every child. 모든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we might take a page. 우리는 페이지를 가져오는 거니까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떤 것을? From the Gardener's Handbook. Gardener 하면 정원사고 핸드북 하면 안내서거든요. 그래서 정원사의 안내서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잠깐만 해보면
네, 대중적인 양육 방식을 채택했을 때 문제점은 아무래도 그 아이의 독특함을 무시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우리가 양육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은 Gardener's Handbook, 정원사의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어렵지 않았죠? 일단 한번 지우고요. Just as the gardener accepts, without question or resistance, the plant requirements.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just as 네모 쳐보시고요. just as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주어도 동사한다. 이렇게 어순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Gardener accept. 정원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중간에 컴마는 동그라미 쳐보시고 괄호 안에 넣어보실게요. Without question or resistance. 어떠한 의문이나 저항 없이 정원사들은 그냥 받아들인대요. 어떤 것을? The plant requirements. 어떤 식물의 요구사항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자, 동사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원사들은 받아들인대요. 식물들의 요구사항들을.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and 다음에 나왔죠? provide. 2번 동사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공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제공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을? The right conditions each plant needs. 여기까지만 해보면 적절한 어떤 조건들을 제공하는 거죠. 중간에 컨디션과 each 사이에서는 우리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뭐 하기 위해서? To grow, 자라나고 to flourish,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적절한 조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다 각자 다르니까 뭐 이 식물들은 이런 걸 해주고 이때 물을 이만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적절한 조건들을 제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문장이 안 끝난 게 여기까지 해석하면 그때 이제 just as를 넣어서 정원사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공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자주 보았던 우리 회화에서 자주 봤던 표현이 보이시죠? So do we 라는 표현 보이시나요? So do I, 나도 그래요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도치구문 나와 있는 거 보이시네요. so 때문에 so가 앞으로 나오면서 do 동사, we 주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역시 뭘 해야 될까요? need, 필요로 합니다. 어떤 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custom design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요. 우리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을 custom design이라고 하잖아요. 맞춤 설계를 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있냐면 우리의 parenting, 우리의 양육 방식을 맞춤 설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To fit the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 그래서 그 양육이라는 것은 fit 하면 맞추는 건데 자연 욕구, 다시 말하면 선천적인 욕구가 되겠죠. 타고난 욕구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atural은 innate, 선천적인, inborn 이런 뜻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선천적인 타고난 욕구에 맞는 양육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 타고난 욕구는 각각 그 개개인 아이의 타고난 욕구가 되겠죠. 거기에 맞는 맞춤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거의 중요한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은데 마지막 읽어볼게요. Although that may seem difficult. 비록 그것은 어려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어렵죠. 맞춤 설계한다라는 게 우리가 참고할 책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it is possible. 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Once we understand who our children really are. 그래서 조건이 이제 나오는데 once 하면 일단 뭐뭐 하면 우리가 일단 who our children really are. 자, who부터 r까지 괄호 묶어보시고 who 의문사 그리고 our children 주어 really are 동사가 되겠죠?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진짜 의문문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누구인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이가 진실로 진짜로 누구인지를 이해를 하게 된다면 we can begin to figure out.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하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리다, 몰랐던 것을 발견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How to make changes in our parenting style. 자, 여기까지만 먼저 하시면 역시 how부터 parenting style까지 묶어보시면 우리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어떤 방법? make changes. 변화를 주는 방법. 어떤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양육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주는 방법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알아간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be more positive. 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이고 accepting 하면 수용적인 거죠. 우리 각각의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기 위해서 우리의 양육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각각의 아이들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이 나와요. 여기는 뭐 whom이 생략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whom we've been blessed to parent.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된 건 굉장히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양육하게 된 각각의 아이에게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이고 좀 더 수용적이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양육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점점 알아차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 아이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정리해 보시면 일단 정원사가 식물을 대하는 방법은 일단 accept the plants, 식물의 요구사항, 우리 requirements였죠. 그리고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right condition, 어떤 적절한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each plant needs to grow and 번성하다 flourish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렇게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정원사 우리 부모를 비교를 하는 거죠. 정원사가 요구사항을 잘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건을 제공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양육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 커스텀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이걸 할 때 이제 to fit the 각각의 타고난 욕구, 우리 타고난이라는 표현이 natural이라는 표현을 썼죠. natural need, inborn need, innate need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타고난 욕구에 맞는 그런 양육을 맞춤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모가 적절한 양육 방식을 찾으려면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어떤 아이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양육 방식에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를 조금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뭐 하기 위해서죠? 그런 우리의 각각의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이기 위해서 좀 더 수용적인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